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좀 춥죠? 예, 좀 날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쪽에 있는 찬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고 동저 전형적인 겨울철 기상 현상입니다. 서쪽은 고기압, 중국 쪽이죠. 중국 대륙 쪽은 고기압이고 태평양 쪽, 북태평양 쪽은 저기압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강한 북풍이 지금 북쪽에 있는 찬바람이 불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춥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기압이 이번 주에는 조금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은 날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쯤에 다시 서고 동저형의 기압골이 형성되어서 다시 토요일에 반짝 추위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날이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보는 테스트가 아니죠. 어째 보면 자기 인생 결정나는 우리나라 특히 대학의 학벌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서글프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현실이니까 아이들이 시험 수능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날 비가 조금 있습니다. 비가 오후 정도에 비가 좀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 쪽은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나 모르니까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우산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아에스파의 드라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Yeah, yeah, I'm the drama. Ziggy ziggy zag I'm new. 그저 가 picky picky but it's true. 날카로운 눈 안에 비친 턱시 내 본능을 당겨 zoom. Hold up, what? Oh my god. You say what? catch up. You better watch out. 우린 이미 거센 boom. 달려가고 있어 boo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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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me when I roll. La la like me when I'm savage. La la like me when I go. La la like me when I pace. Hold up, 빛을 따라서 짜라짜짜 달려나가 run. Go funny 라타타타타 음색을 열어 난. One two, it's time to go. 후회 없어 난 맞서 날개버렸지. 날 따라서 움직여 road. 손끝으로 세상을 두드려 움직여. Yeah, I'm coming. I bring all the drama, mama. I bring drama, m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Drama, drama, mama. I bring drama, m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 mama. Bring that drama, m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Yeah, I bring drama, mama. With that drama, m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 mama. Drama, mama. 3, 2, 1. You know I've been kinda like 1, 2, 3 깜짝 놀랄 dancing 길을 거머쥔 주인공은 나 4, 3, 2 going down 쉽게 through 데자부 같이 그려지는 이미지 날 굳이 막지 마라 이건 내 드라마 도발은 굳이 안 막아 I'm a stunner 1, 2 it's time to go 타오르는 날 느껴 난 and I love it 새로워지는 road 내 눈을 딱 시작도 It's coming I bring all the drama I bring dr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drama I bring dr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Into the real world 다가온 climax 두려워하지 마 You and I 함께서 내려가는 story 날카로운 바다도 한계를 겨넘어 every day I'm on
in the world 나와 함께하는 drama. You know I'm savage. 거침없는 bass. 나를 둘러싼 그 거친 여정 속에 drama. 내가 깨뜨릴 모든 drama. 지금 시작되는 drama. 너로 시작될 말 드라마. 인생은 드라마 같다는 말이 있죠. 인생은 드라마 같다. 그만큼 이제 극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 때, 그렇죠? 힘들 때가 있는 반면 또 그만큼 더 좋은 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은 드라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인생은 드라마 같죠. 제 삶에 있어서 인생의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개가 스쳐갑니다만은 그 중에 조금 더러운,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모든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죠. 집 안에 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전부 다 퍼세식이었습니다. 퍼세식이라는 것은 똥통이 있죠. 대변통이라고 하기보다는 똥통이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똥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변을 보고 소변도 보고 하고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퍼세식, 뭐 수세식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다 그 퍼세식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퍼세식이었습니다. 그 하루는 응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왜냐하면 어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제 화장실 똥 응가를 하는 곳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어린이들은 조금 거기서 볼일 보기에는 조금 컸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리를 더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다리 힘이 좀 약할 때는 잘못 움직이면 똥통에 빠지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실 문화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이 이제는 정말 위생적이죠. 깨끗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화장실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4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구가 45억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이나 그냥 산에 이렇게 용변을 처리하는 인구가 892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892만 명, 900만 명쯤이 거의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냥 하천에 이렇게 누는 겁니다. 심각하죠.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변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결국은 오염시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그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그대로 그 세균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A형 간염, 그리고 장티푸스 등의 이제 이질, 콜레라 등의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곳은 비가 많이 내리겠죠. 또 어떤 곳은 그만큼 물이 적게 내립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막화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막화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부족하면 결국은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배설한 이런 용병들이 그대로 산이나 강이나 이렇게 떠다니면서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제 2003년에 세계 화장실 기구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생겼는데 2003년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요 기구 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세계 화장실의 날
화장실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날을 환기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위생적인 화장실을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나는 깨끗한 화장실, 위생적인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어라고 하기에는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이제 수세식이 바뀌고 하면서 참 위생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 화장실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우리 그 통에 물 놓는 통에다가 벽돌을 넣기도 하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방법이고 그거 말고 공중 화장실이나 학교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선 이렇게 손 씻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화장실 물로 사용하는 현재 일본도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몇몇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빨리 우리나라 곳곳에 정착이 되어서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또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올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노상 방뇨를 하면 벌금이 묻니다. 최소 10만 원, 10만 원의 벌금을 물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냥 노상 방뇨를 했어요. 남자인데 노상 방뇨를 하면 뭐 어쨌든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 여자분이 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노상 방뇨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연 음란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공연 음란죄. 공연은 뭐 공연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공근하게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데요. 공연 음란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아무 때나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예, 이성을 잃을 때, 제일 잃을 때가 언젠가요? 술 먹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남자분들 술을 먹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시구는 당연히 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는 잘못 걸리면 공연 음란죄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술 드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술을 한 잔 먹으면 술이 또 술을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십시오. 술 드실 때도 술 한 잔 하기로 했다면 꼭 한 잔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경서예지의 술 한 잔 해요. 술 한 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도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듯이 따뜻했던 국물도 점점 식어가네요. 한 잔 더 하고 이제 난 일어날래요. 비틀대는 내 모습 보기 싫어질까봐.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혼자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 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술잔 속에 눈물이 마음속엔 그대가 흘러넘치잖아. 그대 가슴에 안겨 그대의 가슴에 쓰러져 그대의 가슴에 무너져 마음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늦게라도 와줘요. 나 혼자 이렇게 울게 하지마. 우린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싫어서 미치겠어. 노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노래 좋습니다. 예, 딱 저희들 나이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술을 딱 한 잔만 하십시오. 노상방뇨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화장실과 관련된 영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실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정말 원칙대로 이렇게 딱 공무 업무를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았습니다. 비리가 많았죠. 그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물건이나 특히 세관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같은 걸 받으면 어디다 숨기냐면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화장실. 그때 당시 화장실은 위에가 그 석면, 석고보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를 조금 풀면은 위에 공간이 좀 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건 같은 거 숨깁니다. 돈 같은 것도 숨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바로 2012년에 개봉했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하는 요 영화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물론 이 최민식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너무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란 분이 김성균 배우였습니다. 정말 저는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죠. 그때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 1980년도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도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삼저호황이었죠. 삼저호황, 저물가, 저금리, 그다음 저유가, 그 기름값도 굉장히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특히 또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도 많이 올랐죠. 노동자들의 월급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초부터 그때 IMF가 터지기 전까지 1900 한 중반도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내뿜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 때문에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 걱정에 너무 한다고 하면서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행복에 처해서 미래를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미래는 누구일 겁니까? 우리 자식 후손들의 세대의 몫이니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린이들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환경적인 부담, 기후 위기에 관련된 환경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올려라, 더 올려서 지금 현재 세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더 감축시켜라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물론 아직 심리 중입니다. 심리 중인데 거기에 환경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너무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 너무 이상만 쫓는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죠. 환경부입니다. 산업기재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아닙니까? 환경부가 그렇게 해서는 과연 될까?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일회용품 사용이 이번 달 23일이죠. 23일까지 그 연장 기간, 그러니까 소위 실시를 작년에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연장을 하고 이번 달 24일부터 11월 24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국경세 유럽과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이제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시범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대비하면 늦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어쨌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환경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상만 너무 높다. 이상만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이 높아야죠. 목표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 목표대로 달성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연기하고 목표를 낮추면 결국은 그에 대한 노력을 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또는 우리가 당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거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경제와도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마저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노래가 싱어 개인 3탄에 놓은 노래입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예쁘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해 주십시오. 이번 주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 딱 1주년 되는 날이. 다음 주 방송이 딱 1주년 첫 시작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후 위기 마함 해봅시다라고 하는 걸 진행하는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떠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1년을 쭉 지켜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잘 한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스스로 저를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데이터 사실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요. 말을 하다가 좀 분노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수투성이었죠. 더 잘할 때까지 있을까요? 할까요? 예. 저는 하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제 1주년입니다. 선물 같은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곁에서 항상 같이 있다는 건 참 좋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특히 뭐 화장실 그때 당시 저희들 그때 어릴 때는 퍼셋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밤에 갈 때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뭐 도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면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의 안심을 가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곁에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한 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밌는 괴담이 있었어요. 오늘 조선 괴담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괴담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 괴담이나 그 동아시아 괴담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화장실과 관련된 괴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거의 다 낮에 다 해결을 했고 밤에는 다 요강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요강을 가지고 소변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화장실과 관련된 소위 변소라고 했죠. 뒷간과 관련된 괴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현대가 되면서 수세식이 이제 그 밖에 내나 수세식은 나라 밖에 있습니다. 퍼세식은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특히 학교 같은데 이 괴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괴담 어떤 거였냐면 대표적인 괴담이 화장실에 응가를 하고 있으면 화장실 그 통에서 뭐 똥통이죠. 거기서 손이 놓는답니다. 놓아서 노란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라고 하는 이게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휴지를 달라고 하면 뭐가 되고 파란 휴지가 되면 뭘로 변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노란 휴지를 달라고 하면 아무 일이 없었고 뭐 이런 괴담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일본 잔재입니다. 일본의 가파라고 있거든요. 가파라고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요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본의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사는 그 요괴가 바로 가파였습니다. 근데 이 가파가 생긴 게 좀 요상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머리 위에가 머리 위쪽이 좀 납작했습니다. 납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파라고 하는 일본의 요괴가 한국의 우리나라의 옛날 가야에서 전파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파가 이제 가라가 그때 일본에서 그 가야를 부를 때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파는 세력입니다. 무리. 그래서 가라의 사람들, 가야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제 단어가 축약되면서 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야 분들은 머리를 눌렀습니다. 머리 위쪽을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파의 머리가 위에가 넓적한 이유가 그래서 가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일본 잔재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것이 그쪽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때 일본에서 문화라든지 선진 문물을 주로 가야에서 받아왔지 않습니까? 가야나 신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친일 잔재, 청산 이런 걸 물론 뭐 잘못된 부분, 특히 특히 군국주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만은 너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너무 없애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 것을 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노래 한 곡 더 한번 듣고 올게요. 박은빈 씨가 부릅니다. 그날 밤. So I'm still waiting for you. 모래처럼 햇빛처럼 난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 지게 초침과 번짐이 만나듯 우린 짧았던 것 같아. 몇 번의 밤 몇 번의 낮 수천 번 낮과 밤이 바뀌어도 아직도 난 여전히 난 7월 1일 밤 그곳에 있어. 널 기다릴 거야. 늦어도 좋아하니 너의 긴 여행의 끝에 고단하지 않게 어깨를 내주며 이 노래를 줄게. So I'm still waiting for you. 나의 길었던 밤 끝에 결국 아침이 닿는 날 너는 어떨까? 너의 하늘에 내가 조금은 떠 있을까? 몇 번의 밤 몇 번의 낮 수천 번 낮과 밤이 바뀌어도 아직도 난 여전히 난 7월 1일 밤 그곳에
포유 너를 위해서 예 우리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그대로 넘기기에는 조금 미안치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해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실 좋습니다. 좋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과연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이나마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분리배출 그리고 녹색 소비 이런 활동을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항상 주장했죠. 아마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거 외에는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저 내나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죠.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이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 영화입니다. 80년대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이루어진 우리가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공화국은 민주주의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군사 쿠데타. 물론 자기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정통성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한 게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이 있었습니다. 3S 정책. 3S 정책. 하나는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영화죠. 스크린 영화. 그다음에 섹스. 성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산업 제가 그 살고 있던 데가 부산의 거제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거제동인데 거기가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영화관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영화관도 생겼고 그다음에 소위 그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불법 거의 없어졌지만 거기서 이제 성행위도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죠. 거기서 영화도 보고 영화도 그때 당시는 2부 뭐 1부 2부로 돼 있었습니다. 주로 에로문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에로물 그리고 외국 영화 뭐 그때는 홍콩 영화가 많았죠. 홍콩 영화 하나 그다음에 에로물 하나. 제가 어릴 때 항상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보면 사직동에 야구장도 있죠. 거제동이 사직동 근처가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3S 정책, 전두환 정권이 정책을 펼쳤던 3S 정책을 온전히 저는 보고 자랐죠. 그래서 저는 다른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야구 보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야구를 축구보다는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좋아하죠. 뭐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술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죠. 저는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로 어릴 때 그 자라오던 환경이 결국 저한테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는 측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도 그만큼 또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죠.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가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우리 분위기 자체, 우리 환경 자체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환경적인 우리 사회적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데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더더욱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더더욱 새로운 경제, 그죠?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지구 주위, 우리 지구 작은 생물들, 우리 뭐 그 중에서 지렁이도 있죠.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들고양이든지 이런 동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환경을 막 파괴하고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지렁이 막 밟고 고양이 막 차고 이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나은 속에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곳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 남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남해를 저탄소 섬, 바로 관광과 연결되죠. 관광과 연결됩니다. 우리 남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서 그때 시대에는 이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50대, 60대들의 그 나쁜 점들이 이런 데서 기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환경을 줄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멀리 나가지 마시고 우리 남해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우리 남해에도 맛집이 많잖아요, 그죠? 남해에도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뒤에 요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노래가 배가의 안녕 또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난 돌이킬 수 없었던 우리 다시 볼 수 없어도 널 묻어둔 채 살아도 또 그리움에 울어도 이제 더는 난 아파하지 않을게. 널 사랑했던 시간, 가슴 설레었던 순간 후회하지 않나. 안녕 또 안녕. 날 사랑했던 너를, 우리 함께했던 날들 기억 저편으로 안녕 또 안녕. 가끔 네가 그리워 밤새 웃던 날들도 그럭저럭 익숙해져. 어쩌다 네가 보고파 텅 빈 가슴 시려도 이제 더는 난 아파
이제 다시 모두 제자리로 너와 날 사랑했던 너도 우리 행복했던 때도 기억자 너머로 안녕 또 안녕. 안녕. 예, 정말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딱 이제 1년이 된 거죠. 오늘 안녕하면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 1주년 정말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1주년. 그 1주년을 하면서 나만의 모양은 무엇일까? 나만의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잘 이루어왔을까? 한 번 더 오늘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또 새롭게 할 것인가? 이 관련돼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만의 모양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김뜻도 씨의 나만의 모양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1년 뒤에 제 생각에 제가 1주년이 됐으니까 1년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